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신수 운세 풀이 중에서 1991년생 신미생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신미생 91년 양띠는 2021년이 되면은 31세네요. 예. 이제 갓 30을 넘어서서 30대에 이제 접어들었다, 그죠? 예. 아직은 이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마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네요. 요즘은 조금 늦게 좀 시작하죠, 그죠? 과거보다 한 10년 정도 지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0대는 과거의 20대라 보면 됩니다. 예. 가장 꿈이 많고 희망이 부풀어 있는 나이죠, 그죠? 무한한 가능성,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예. 뭐 어렵다 그러지만은 어려운 건 항상 어려워요.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초반 이제 인생의 한창 한근기에 접어들죠, 그죠? 혈기왕성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은 제대로 충분히 인생이 승부가 걸어집니다. 자, 신미생 양띠인데, 저 양띠는, 우리가 뭐, 색깔로 따지면 5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신미생은 흰 양띠죠. 흰색 양띠. 그 다음에 뭐 검은색도 있고, 뭐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뭐 황금색 이렇게 있는데, 뭐 색깔로 뭐 띠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띠의 특성 가지고 보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가십거리를 보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운명을 어떻게 좌우지우지하고 하는 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하는 이 운세 풀이는 띠로 보는 띠 중심의 어떤 그런 풀이가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날에 오행이 있어요. 천간의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고유 오행을 타고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타고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고 곧 나의 자.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태어난 해, 그 띠는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태어난 날의 고유 오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다르고, 을로 태어난 사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지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신미생 양띠라도 운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띠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자, 각설하고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본인의 태어난 오행을 아셔야 되니까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은 성명, 생년월일, 실월,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놔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하고, 자, 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본인이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보시면 되죠.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되는데 다 보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이 계신 분들은 다 보셔도 돼요. 예,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 좀 참고가 되실 것이고 다 보려고 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본인 것만 보시려고 하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적선지가의 필요 예경, 적선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민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제 갑목부터 한번,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갑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행상 목, 나무를, 나무,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 큰 나무, 거목, 그쪽을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이 갑목은 어떤 속성이 있는데, 갑목은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내지 계몽계도 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리더 성향, 리더, 앞장서려는 성향이죠. 나를 따르라 이런 성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떤 어질 인자한 어떤 것가 있어요. 사람이 어질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척은질심을 가지고 있죠. 연민의 정. 그래서 이 간목이 보면은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또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 공적인 일, 공직계통이죠. 이쪽도 많이 있고, 뭐 언론계통도 많이 있고, 좌우지간 정치, 좌우지간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리드가 돼서요, 끌고 가겠다, 선도하겠다, 또 남을 어떻게 계몽하고 선도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존심도 강하고, 명분을 또 중요시하죠. 실리보다. 그래도 실리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간목이 속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신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신민년 91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재물운이 잘 주어졌어요. 재물이 어떤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저 재물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정하고 어떤 반듯한 재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하면은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그런 재물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한 기인의 재물이 주어졌고, 또한 어떤 관도 어떤 잘 주어졌거든. 관, 직장, 직업, 명예, 관직도 올바른 직장, 반듯한 관. 옛날로 말하면 벼슬, 이제 요즘 말하면 공무원. 그러니까, 재물도 올바른 재물이, 일정한 재물이 주어진다든가 관도 그래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그냥 전형적인 어떤 관료사죠. 벼슬 하는 사. 요즘 말하면 공직, 공무원 내지 어떤 큰 조직에서 어떤 반듯한 직장 생활하는 이런 쪽에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죠. 그죠? 저거는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반듯한 남자가 주어졌죠. 처음부터. 그죠? 예,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네. 반듯한 여자가 또 주어졌네요. 처가. 이렇게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녀공이 반듯한 배우자. 본인도 물론 이제 모범적으로 방정하죠, 이렇게. 이런 식인데. 자, 저 재물과 저 관은, 깨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계속 끝까지. 근데 이제 관건은 태어난 월, 일, 10호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거를 취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조상이 잠깐 누렸던지, 안 그러면은 본인이 어릴 때 어떤, 누렸던 환경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상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간목이,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진 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이 있어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그런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 주어진 저 관, 조직, 권력,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죠? 네. 또한 어떤 육체적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이면 관, 재물이면 재물, 뭐 재능이나 끼면 끼, 어떤 기술이면 기술, 그냥 그게 또 다른 쪽에 나와 있으면 그쪽도 갈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근본이 튼튼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거든요. 여름에. 간목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쪽에, 사회성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한마디로 능력자인데, 저 능력이, 재능이,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하고 또 잘 어울리거든요. 잘 조화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 재물을 만들어낸, 재물이고 결과를 만들어낸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잘 나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간목이 재능, 재주가 좋으면은 약간은 본인이 힘이 약해요. 딸려요. 그래서 본인이 재주만 많이 부리고 잘못하면 본인이 그걸 다 취하지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내 재주를. 또한 저 재능이 약간 고급적이고 수준이 높으려 그러면은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자기 학벌 이런 쪽 내공이 좋아야 돼. 그러면은 훨씬 기본적인 재능이, 능력이 고급 능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재능, 어떤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인도 많이 만나십니다. 기인은 동서양에 책 속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두시면 한층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해요. 그것을 인해서 다소 갈등이 있거든요. 또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그런 심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갈등을 가지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본인의 능력도 발휘하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운이 좋아요. 그쪽으로 인연이 잘 좋아졌죠. 그지? 관이나 권력 잘 좋아지는데 자, 문제는 관이나 권력이 잘 좋아진 거는 좋은데 자, 내가 관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그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느냐? 안 그러면 그 관이나 그게 애속이 되어서 종속이 되어서 어떤 말단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저때 태어나면.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작용하느냐의 관건이죠. 그 관건은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그야말로 이런 공부에 달렸어요. 학문, 학벌, 자격, 라이센스, 내지 어떤 내공. 이쪽이 튼튼하면은 관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가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관에 내가 종속, 애속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여자분도 남자가 스트레스로 기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관건은 공부입니다.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계신데, 자, 책 속에 많죠. 동서양에 유명한 책 속에 유명한 기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들 운명이 헐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일단은 내공이 주어졌죠. 그죠? 일단 실력,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인연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자, 자격이 갖춰지고, 내공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연애에 주어진 권력에 써도 되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어떤 끼나 재능, 기술적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어떤 내공, 전문 자격을 갖추어졌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고하셔가지고 본인 내공을 충분히 쌓으면 그걸 가지고 뭐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한마디로 이론가 내지 어떤 아이디어맨,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간목이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이 되면 간목은 첫째로 기인의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저 재물은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귀하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저 재물은 굉장히 일정한 재물, 안정된 재물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급 받으시는 월급 직장인은 월급이 안정적이고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재물이 안정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좋은 측면이 있으면서, 또한 그 아울러서 어떤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도 좋아요. 반듯한 직장. 그러니까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분은 내년에 반듯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과, 직장운이 동시에 같이 기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간목은 좋은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딱 육친적으로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반듯한 남편, 좋은 남자를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반듯하고 아주 올바른 이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남녀 다 어떤 반듯한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많네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좋겠네요.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남녀공이 이제 아래 사람을 부모는 좀 막히고, 건강도 좀,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경금, 정화, 기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기혼자는, 결혼을 하신 분은 처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처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예. 그런 또 약간 피해될 상도 있거든요. 자,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한 해도 간목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우리가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다소 작고 어떤 가날편 나무, 우리가 흔히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뭐 넝쿨 식물 같은 이게 비유를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을목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도 강하고 적응력도 강하고 쉽게 꺾이지도 않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상당히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이재에도 밝은 이런 쪽이거든요. 또 부지런하고, 굉장히 건면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강한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연약하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죠.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자, 저런 을목도 또한 목의 특성대로 인자하고 어진 일면을 가지죠. 사람이 어떤 척언지심을 가지죠. 그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을목이 이제 신민년에 태어나면 91년 신민년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물질이 좀 강하게 조졌는데 이거는 좀 세게 조졌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기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크게 됐을 때는 크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조금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약간 기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안정된 재물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본래 을목이 굉장히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연에서 주어진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는 또 그런 어떤 정보가 또 주어졌네요. 거기다가 어떤 관운도 주어진데, 저 관은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한 관이거든요. 자, 본인이 저것을 잘 감당을 하면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소위 말해서 무관계통이거든. 군인, 경찰, 검찰 이런 계통 내지 약간 센 직업,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한 직업 이런 쪽 직업들이거든요. 자, 저거는 내가 약간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내가 큰 관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조진데 내가 극복이 안 되면 어릴 때라든지 환경 이런 쪽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내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재물도 큰 재물을 질 수가 있고 관도 큰 관을 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러한 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신민년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근본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태어났다 싶으면 뿌리가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연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에 주어진 저 관, 직장, 권력, 명예, 관을 본인이 감당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이면 관, 재물이면 재물, 어떤 전문 기술이나 끼, 뭐 재능이면 재능, 그죠? 그게 다른 쪽이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12년에,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아마도 이 을목은 연에 조진 관살, 내지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저거를 취하려고 달라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하지만 어떤 그 힘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니까 본인 내공, 공부, 라이센스, 학벌,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래서 을목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남자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겠다는 심리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 능력을 펼치면서 사는 거는 좋은데 남편도 남자도 잘 요리하면서 금상첨화로 이렇게 양수겹장으로 하면 가장 현명하겠죠. 그죠? 네. 다음은 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직장보다도 프리랜서를 하려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사주 전체 상을 봐야 되는데, 예.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인연이 잘 주어지는데, 이 권력, 관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관에 애속되고 종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쓰느냐, 애속되느냐의 관건이 되겠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운하고 남편 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복이 있느냐 없느냐 직결되겠는데 그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쥐게 되고 관을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관에 종속되고 애속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단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에 있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는 게 좋아요. 그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 그 기인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셔도 여러분 운명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으로 잘 줬죠. 자격은. 그냥 일단은 내공이 이제 학문을 통해서 내공이 수준이 올라가고 어떤 전문 자격이 주어졌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연애에 주어진 저 관 쪽으로 가도 되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재능이나 끼 어떤 기술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튼튼하다.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론가 이상주의자라 볼 수 있고 상상력도 풍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디에서 먹을지는 사주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연에서 재물과 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상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이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 2021년 신축이 운세가 되면 내년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네, 기본적으로 핀지, 병관, 네, 기본적으로는 약간 을목은 내년에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직장, 직업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또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스트레스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예. 그리고 재물을 움직이게 되면, 돈을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도 스트레스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을목은 재물을, 돈을 움직이는 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수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갈고 닦고 공부하고 내공을 올린 해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특히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더더욱 좀 더 그러네요. 겨울도 조금 그렇고. 자, 저러한 을목이, 한번 보자. 어떤 육친적으로도 조금 애로사항이, 예. 남녀 공이 직장 운이 좀 막히거든요. 직장에 운이 좀 지체되고 막히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간 한 해를 좀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좀 막히고 남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자녀 아주 어리겠네. 그쪽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육신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 부친의 어떤 우는 쪽 막히니까 그쪽도 좀 챙기셔야 되겠고, 절대 큰 돈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 묶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잘 참고하시고, 을목도 내년에는 한 해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의 하늘의 태양은 밝고 따뜻한 광명을 비춰주고, 우리 만사 만물에 비춰주죠. 이제. 자,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유익한 존재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양으로 태어나게 되면 유익하고 유능하죠. 그죠? 그리고 어디서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하죠. 특히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1년 내내 다 태양은 필요하죠. 예. 자, 저 태양은 또한 밝고 상냥하고 애절바르고 예의바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러한 병화가 91년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좋으실까요? 어떤 주제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능력자, 재능꾼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은행적인 재능이 있고, 또한 재물이나 물질이 잘 주어졌거든요. 재물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일도 잘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화가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라고 보시면, 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본인 것으로 하려는 심리도 강해요. 본인 것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러한 병화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합의되어서 첫사랑과 함께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가고 못 가고는 태어나 월 1, 10월의 관계가 유정하면은 끝까지 가는데, 안 그러면 중간에 깨어지겠죠. 그죠? 깨어지면은 평생 못 이룬다 볼 수 있습니다. 합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저러한 조상한테 주어진 저 정보, 저 재물과 저 재능은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물질은 못 가져가도 성격은 가져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능력하고 어떤 일에 대한 꼼꼼한 처리하고 이런 거는 깔끔한 것은 가져가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러한 병화도 신민년에 태어나지만 또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다르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을 이루어졌어요. 일단 이제 공부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측면도 주어진 데다가 또 공부까지 해가지고 내공까지 갖추어지니까 금상첨화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을 다 갖춘,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골고루 발달된 아주 능력자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로 나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론가 실천가이면서 이론가이면서 실천가라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근원이 뿌리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근데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조금 불기운이 너무 강해요. 잘못하면 폭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폭발한 병화의 불의 기운을 어디 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태어난 해도 지금 미토라는 게 어떤 목의 콘데 또 불기운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체가 잘 나와 있어야 돼요. 물론 연에서 저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 재물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재물이 좀 주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재물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관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은 재능이나 기술 쪽으로 가든지, 그거는 태어난 일과 시에 잘 나와 있어 뭐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능력대로 잘 발휘해가지고 가겠는데, 자, 그러지 못하면 사용체가 좀 잘 없으면은 안에 들은 거는 많은데 기는 팽팽하고 풀인데 용체가 없으면 저 병화가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육체노동 이런 쪽도 갈 가능성도 있고 그지. 자, 어지간 저 병화 풀의 기운을 쓸 용체가 태어난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잘 나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 그런 쪽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판단이 빠르죠. 이론보다. 그러니까 통과가 빠르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또한 일꾼의 일도 잘하고, 또한 한편으로 말하면 사업가적인 마인드라 재질도 다 가지고 있죠. 재능도 그죠.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은 저 돈은 내가 너무 강하면은 힘이 없으면 못 찌거든요. 재물이란 놓으면은 내가 약하면 오히려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저 재물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일이나 물질을 다루는 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이라든지 그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 물질 사물을 다루는 기능 쪽 그쪽도 괜찮습니다. 네. 자,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거든요. 자, 그쪽으로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자, 권력이란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의 주인공이 돼서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남편 복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은 남편이 기본적으로,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자격이 달려요. 내공에 달려있어요. 내 내공이 자격이 갖추어지면은, 또 저 관을 주인공이 돼서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조건이 잘 갖춰지면은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하면 남자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생각합니다. 관건은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있고, 또한 기인을 많이 이 기인을 후원자를 주시면 좋아요.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기인을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기인으로 잘 받들어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의 운세, 내년의 정보는 뭐가 있느냐. 자, 병화는 내년에 신축이 되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그걸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뭔가 일을 저지를 액션을 해서 그거를 결과로 만들, 그 결과가 돈이든 뭐 물질이든 안 그러면 뭐 작품이든 어떤 뭐 결과물이든 관계없이 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올 수 있는 해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일을 해서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 같은 경우는 슬기롭게 잘 제치하셔야 되고요. 자, 병화가 내년에 하시는 거는 좋은데,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조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운세적으로 봐서 성공의 여부까지 판단해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년에 병화는 어떤 그러한 심리가 들어오는 해고요.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남녀공이 아래 사람이랑 약간 운이 좀 막힌 해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자녀의 건강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분은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쪽에 조금은 미리미리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관, 예, 내년에 약간 큰 돈이 좀 한때 잠기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뭘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네요. 형제 간의 운도 조금 막히네요. 자, 이상 병화도 내년에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화. 병화가 하늘에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에 별과 달을 상징합니다. 자, 상징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또한 신비하기도 하죠. 밤하늘에 달과 별은 그죠.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 전기불 내지 촛불 내지 또 지혜와 지식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적인 분야에 많이 종사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도화의 불, 굉장히 신비롭고 매력적인 매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이 볼 때 매력적입니다. 물론 동성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또한 정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절 바르고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쪽에 또 사주상으로 힘들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러한 성향을 가진 정화가 자 신민년에 태어났어요. 자 91년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 스토리가 주어졌냐, 유전자가 주어졌냐. 네,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드는 아주 총명함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총명함 똑똑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학문을 해가 공부가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전생부터 가져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전문직 계통 전문가로서 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문 지식 이런 쪽으로 나중에 학문이 조화가 되면 학문이 조화가 되면 굉장히 전문직 계통이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그 전문성 기술성 내면적으로 똑똑하죠. 이거는 겉으로 화려하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까지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굉장히 크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저 재물을 내가 지고 못 지고는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화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똑똑하다.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감정적으로 심리가 가는 쪽으로 어떤 내면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재물도 만들어내는 쪽, 물질도 만들어내는 쪽, 결과도 만들어내는 쪽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재능은 가지고 가면 좋겠죠. 이 머리는. 네.
자, 그거는 관건은 이제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면 가져오고 못 가져오거든요. 자, 이런 게 있고, 또한 식복도 좋아요,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식복이 좋아하죠. 먹을 복이 좋죠. 식복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복이죠. 그죠? 자, 저 식복은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식복. 음식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도 뛰어나오고, 그지? 자, 이러한 정화도 신민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 5달인데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전문 자격은 어떤 내공이 좋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내적인 어떤 내공, 자격 이런 게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잘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연에 주어진 저 재능하고 내면적 재능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론이 실력이 갖추어진 이런 자격이 전문적으로 갖추어진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죠. 재능 그쪽으로 잘 조화가 되겠죠.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유능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게 다 주어졌네요.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5, 6, 7달인데 같은 화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하셔도 되겠죠. 연애에 주어진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지. 일단은 본인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면 뭘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들만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운동 내지 육체 노동까지도 그죠? 자, 이러한 정화가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이론보다는 현실, 통발이 빠르고 일을 잘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재능을 가지고 있죠.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그죠? 자, 그래서 저 재물을 이제 내가 질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거든요. 근데 정화가 신민년에 태어나면 약간의 뿌리는 있기 때문에 저 재물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전체적인 운이라든지 전체 상황은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순 기능, 물질을 다루는 쪽 이런 쪽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주어지는데 자, 이 권력이란 놈은 관이란 놈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관에 내가 애속이 되어가지고 권력이 애속이 되어서 종속되어가서 말단으로 힘들게 사느냐 관건이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내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작용하느냐 이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공부입니다. 라이센스, 자격, 학벌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내공이 높으면은 내가 이 관을 질 수가 있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은 관의 종속 애속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에 있습니다. 자, 공부뿐 아니고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후원자로 두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없겠죠.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자, 동서양의 훌륭한 책 속에 많이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기인을 모시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등급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시고 참고하고요. 다음은 정화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상황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네, 정화는 내년에 신축이 되면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전문 지식이나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쪽으로 한번 액션을 해가지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결과도 크게 만들어내던 욕심이 있거든요. 만들어내던 심리가 내년에 발동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일 한번 해보겠다 나설 수도 있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서는 거는 별로 괜찮은데, 자, 문제는 조금 힘이 정민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사주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일을 저지르는 거는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 육신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신 분은 현금의 흐름도 좀 막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새로운 사업 확장 이런 것도 조금 어렵게 보여요. 다음은 육신적으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 막히고, 운의 흐름이 막히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은 운 좀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 건강 조금 챙기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육신관계는. 자, 정화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땅 중에서도 태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저 무토는 중후하고 신중하고 속이 깊고 믿음직스러운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정관계에서는 속이 너무 깊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91년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네 보니까, 예.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어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해보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액션을 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이런 측면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고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변적으로 언변, 그러니까 언행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똑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자기 주관, 주체성, 고집도 강하면서 자기식도 밀고 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가 아무래도 내 고집대로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은 어릴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가르치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 길을 막기는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저거를 잘 쓰게 되면은 저 능력, 재능은 조금은 거칠거든요. 자, 저거를 잘 다듬어가지고 쓰게 되면 참 좋은 능력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태어난 월이나 일시에서 조화롭게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나와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그죠? 저 능력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을 하는 뭐 교육계통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영업 이런 쪽으로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거는 또 기복도 있어요. 이게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쪽에 한번 크게 흥했다가 엎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본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극복하게 되면 아주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전체적인 상황은,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무토가 또 신민년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으로 인연이 주어졌는데, 자, 문제는 이 권력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권력의 종속, 애속이 되거든요. 내가, 권력을, 주인공이 되어서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이 권력이나 어떤 조직이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에서 사느냐.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은 이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남자운, 남편 복하고 직결돼요. 이게. 그래서,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공부, 라이센스, 학벌, 자격운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죽으라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주어지면, 내공이 주어지면은, 이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예. 자, 반대가 되게 되면은, 권력이 종속, 애속이 되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여자분은 남편이 한마디로, 스트레스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공부에 있고, 또한 기인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은데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의 후원자로 확실히 모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한창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무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전문 자격, 내공운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이론 실천, 이론이 주어졌죠. 그죠? 만약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 내공이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저 연에 나와 있는 저 어떤 언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어떤 관이 나와서 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재물 쪽으로 나오면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일단은 전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 어떤 내공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케이스라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할 인연이 잘 나와 있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능력자라서 내 능력 펴면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남편하고 남자의 관계가 좀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본인 능력도 잘 펴고 남자도 잘 요리하면 금상첨화죠. 예. 그런 어떤 지혜를 잘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저 재능이 능력이 좀 고급적으로 쓰이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 공부, 라이센스, 전문 자격을 갖추면 좋아요. 그러면은 아주 수준이 높은 능력, 재능꾼이 되겠죠. 그죠? 예. 사회생활 내지 어떤 사회성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아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능력자죠. 그죠? 자, 다음은 이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런 쪽에 감각이 잘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 통밥이 빠르죠. 네, 그래서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달아들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에 어떤 끌려가는 상황이 벌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무토가 신민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베이스가 받침이 되니까, 저 재물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도 할 수 있지만은, 태어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요. 다른 쪽에도 어떤 힘이 좀 받쳐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 재물을 내가 온전히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춰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다루는 쪽이 좋아요. 물질을 다루는 쪽,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기능 쪽, 물질을 다루는 쪽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이상 무토가 겨울에 그리고 저 재물을 좀 고급적으로 고급 재물을
본인이 다루려고 그러면은 역시 공부를 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런 쪽이 좀 잘 갖춰지면 좋고, 역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의 도움을 후원자를 받으면 좋겠죠. 기인은 동생이 훌륭한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상 무토도 겨울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무토가 이제 신축년 내년 운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면서 어떤 승부를 걸는 해네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는 어떤 동업자 내지 동료들과 어울려서 어떤 이런 쪽인데, 그래서 나는 내 주체대로 주관대로 액션을 하겠다, 내 길을 가겠다, 뭔가 한번 일을 저질러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하고 갈등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무토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네요. 내년에 여자분은 남편이나 남자와의 갈등 관계가 좀 심해지는 해거든요. 예.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 내 능력 펴는 좋은데요. 자, 무토가 내년에 능력을 펴는 거는 좋은데 가을이나 겨울생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춰 하셔야 돼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다가 어떤 결과까지, 운까지 판단해서 하셔야 되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이상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토는 내년에 문서운이 별로 안 좋거든요. 문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문서 잡으면 문서가 묶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주의할 사항이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믿음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녀공이 아래 사람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쪽, 그쪽 운세 좀 막히니까 그쪽 좀 챙기셔야 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쪽이 좀 챙기셔야 되겠네요. 자, 육신적으로는 그 정도의 주의사항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상 무토도 내년에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토로 태어나신 분은, 자, 기토도 오행상으로 자연에 볼 때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대지죠.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포용성이 강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면서, 또한 희생과 봉사도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역시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는 이런 쪽이죠. 믿음직스럽고, 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인 측면도 있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내가 약할 때는 희생봉사만 하게 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챙기셔야 되고, 나가 있은 후에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기셔야 돼요. 특히 기토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 기토가, 그러한 속성하는 기토가 이제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어떤 유전자가 좋았을까요?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총명함이죠. 똑똑한, 이거는 내면적으로 똑똑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호기심이라든지 하고 싶은 쪽, 이런 쪽에 내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게 자기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감정에 맞는 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좀 주관도 강하거든요. 약간 고집도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토는 신민에 태어나면은 나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가겠다 하는 이런 어떤 똑똑한
있거든요. 자, 저거는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어떤 이과적인 어떤 이런 쪽, 전문적인 계통, 이런 쪽의 재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다른 쪽에서 이제 학문 쪽이 잘 받침이 되면은 아주 전형적인 전문직 계통으로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 태어난 월일 시의 관계가 이제 유정하고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러한 정보를 가진 기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토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와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그쪽 인연이 잘 되는데 이 관의 문제는 이 관의 권력이나 관은 내가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권력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나 조직에 속익되어 가지고 내가 거기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냐 이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그 관건은 공부 학부를 다녔어요.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의 종속에 애속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갖춰지면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생각합니다. 역시 관건은 공부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어떤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기인을 만나가 여러분 후원자를 만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인 중에 한 분만이라도 후원자로 잘 받들어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해에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내면적으로 똑똑함이 주어졌거든요. 거기다가 공부까지 만약에 죽으라고 하시면은 관으로 얼마든지 출시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이 잘 갖춰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서 본래 내면적으로 똑똑한 게 주어지는데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라이센스 갖추어지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전문직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론과 실천이 다 갖춰지죠.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전문직 계통의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프리랜서적인 측면도 강하네 보니까 신민년에도 원래 재능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재능이 배가 됐죠. 그죠? 이렇게 되면 재능이 다재다능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능이 너무 강해서 약간 본인의 기운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은 다재다능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흩어질 수 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 재능이 약간은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을에 태어난 기토가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공부, 라이센스, 자격 이쪽을 보강이 돼야 돼요. 그쪽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이 보강이 되면은 아주 고급적인 재능, 제조권이 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남편하고 남자와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자,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아주 일거양득을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학벌을 내지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한 후원자를 많이 만나시네요. 후원자를 본인의 그 기인을 후원자로 두시면 좋겠죠. 그죠?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훌륭한 기인을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버리거든요. 자, 한마디로 나는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통파에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또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사업가적인 재질, 자격을 갖춰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들 수도 있는데, 자, 김인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도 받침이 되는 데다가 재능까지 주어졌으니까 네, 본인 사업을 하도 되기는 되겠어요. 되는데 약간은 좀 약해요. 그래서 큰 돈 크게 성공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개인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또한 재물을 좀 고급적으로 잘 쓰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춰져야 되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모셔야 되겠죠.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인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모시면 여러분의 재물이 훨씬 고급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만약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직장 내지 재물을 다루는 직장 이런 식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그렇지 않으면 단순 물질을 다루는 쪽이다. 기능 쪽 이런 쪽이죠.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기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운세인가 한번 볼까요? 기토가 신축년이 되면은 주체 주관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주체 주관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쪽 전문진의 전문 기술 내지 전문 재능 쪽을 해가지고 나는 내일 한번 해보겠다. 한번 액션을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자, 어떻게 보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그만두고 나설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한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화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봄에 태어나신 분은 남편이랑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것에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취미생활 이런 데 빠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재물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에 육신상으로 뭐 이런 있나 정한 관계 없고, 관계 없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이런 쪽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의 운세 이런 거 조금 막힌 해이기도 하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님의 건강은 조금 챙기셔야 나을 것 같네요. 자, 이상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우리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를 상징하고, 뭐, 바위, 큰 바위,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자, 다소, 강직하고 강인한 측면이 있죠. 그죠? 거친 측면도 보이고, 그죠?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으면 기질이 약간 강한 측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관계통으로 사주 구조가 잘 짜여지면 무관계통으로 성공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 내지 다소 센 직업, 이런 인내심을 강하게 필요한 직업, 의료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러한 경금인데 의리, 정의 뭐 이런 거 명분을 중요시하기도 하겠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심, 승부욕 이런 쪽이 좀 강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공부운이 또 잘 주어졌거든요. 공부운이 긴 형태로 주어졌어요. 공부운, 라이센스 이런 쪽, 학벌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똑똑한 건 아니고 총명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내면적 어떤 전문적 어떤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어떤 관이나 권력 쪽에 있으면 권력을 가면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태어난 월일시에 어떤 사용체가 잘 나오면 좋겠죠. 그죠? 뭐, 그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기능이나 기술, 어떤 이런 쪽이 잘 나와 있으면은 그쪽을 취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 자, 하여튼, 저 경쟁심이라든지 저 승부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일시에 관계가 유증하면은 저거는 내가 가지고 가는데 관계가 무증하면은 이게 잠깐 소년기에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재능 능력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쳐졌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조상 때 한번 크게 엎어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해서 그 여파가 부모까지 내려오면 어릴 때 환경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지만 그 환경을 공부로서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 공부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저랑 경금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능, 물질과 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어떤 재주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재물이 좀 너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연애도 재물 창구가 들어와 있는데 같이 어우러지면은 물질이 너무 가요. 재물이 강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지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물이란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지지를 못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가야 돼. 남 종일시킬 수 있고 또 속성속피하기도 합니다. 확 일어났다가 확 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금이 이 재물을 다 질라고 그러면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이런 쪽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쓸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현실에 밝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을 원래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그 이론 현실에 뭐 별 필요 없죠. 바로 보면 알죠. 통박이 빠르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만약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일꾼이 일을 참 잘하죠. 일꾼이죠. 그죠? 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재정이나 재무, 회계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아니면 그냥 단순 물질을 다루는 어떤 뭐 기능적인 이런 쪽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그쪽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권력이나 명예 쪽은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떤 그 권력을 주인공으로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느냐, 내가 안 그러면 권력이나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관건이 좋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작용할 것이냐, 또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은 경금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건은 공부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내가 쓸 수가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은 권력이나 조직이 애속되고 종속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야, 관건은 공부에 달려있고, 또한 어떤 기인을 어떤 후원자로 모시는 게 중요해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은데, 그 기인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잘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달렸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해도 되고, 이제 태어나는 일이나 시에, 그죠? 관이 나와 있으면 권력을 추구해도 되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 좌우지간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있으면 되겠죠.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사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단순 육체 노동 이런 쪽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쪽도, 육체를 쓰는 일도 괜찮죠. 그죠?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육체 노동 쪽도, 그죠? 자, 어지간 사용처가 잘 나오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안 나와 있으면은 조금은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고급 백수. 자, 다음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 내가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재능, 능력을 펴면서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좋고,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도 좋고, 한마디로 능력자죠. 자, 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도,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본인의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 강하거든요. 약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민일에 태어나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학부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은 전방지 쪽 어떤, 한쪽으로, 여러 쪽으로 흩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한쪽으로 집중되는 능력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 재능, 한마디로 전문가로서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자, 저 재능을 가지고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재능, 뭐 어떤 기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 보니까요. 네, 좋네요. 예, 겨울에 태어나도 공부가 기본적으로 학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잘 되겠네 보니까.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경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금은 내년에 문서운이 좋네요. 예, 그것도 기인의 문서 도구거든요. 자, 저 문서는 잡으시면 좋아요. 저게 집 문서든 사업장의 문서든, 그리고 좋은 소식, 기인의 소식, 기인의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우사람의 운, 이런 쪽도 들어오거든요. 유사람 복도 있고, 이제, 시험운도 좋아요. 어떤 시험운, 각종 어떤 시험운, 자격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한 내년에는 굉장히 성부욕, 성패욕이 강한 해거든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온 어떤 동업자 내지 어떤 친구 내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또 뭘 해보겠다는 그런 심도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액션을 하는 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그런 문서는 좋고 다 좋은데 육신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운은 조금 막혀요. 남녀 관계없이 직업운은 조금 막히거든요. 지체가 되는 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약간은 직장에서 그냥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또한 내년에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이쪽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편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남녀 공이 또한 부모 중에서 모친의 건강 쪽이 좀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쪽이 좀 막히거든요. 그 정도 하고 본인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돼요. 본인의 건강도 좀 안 좋거든요. 특히 겨울, 가을, 예, 일단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 내년에 경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 금속은 정제된 금속을 상징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보석. 그래서 저 신금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잘생겼죠. 그죠? 보석이니까.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그죠? 자, 보석이니까 봐줘야 되겠죠. 그죠?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리고 어떤 강직하고 강인한 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리 뭐 이런 것도 중요시이고 명문도 중요시이고,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신축년에 신민년에 태어나면 신민년
90년, 10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자기 주체 주관, 자기 코드에 맞는, 감정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 똑똑해지는데, 그것도 자기 공부에 맞는, 코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 말하면 이과적인 공부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순수 문과도 됩니다. 순수한 어떤 인문학 공부 이런 쪽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쪽으로 잘 갖추어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학문 공부 라이센스 원자문 자격이 갖추어지면은 자, 저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사용처가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 그거는 태어난 월 일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관이 있으면 관으로 가서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또한 어떤 재능이나 기술 분야가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죠? 일단은, 어떤 공부원이 잘 되어 있다. 더더욱이나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내면적인 공부, 이런 쪽이죠. 그죠? 어떤 전문적인 공부, 이러다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한 정력이,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선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는데, 자, 저 신명이 태어나도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자,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그쪽에 감각도 있고, 그냥 현실주의자고 통밥도 빠르고 이론보다는 또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죠. 그죠? 자,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주어졌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연애 재물 창고까지 주어졌는데, 만약에 저렇게 연결돼 버리면 재물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재물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관리 통제할 힘이 없으면은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돈과 관련된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시험 하셔야 되는데, 직장시험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직장시험, 물질을 다루는 직장이죠. 그죠?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단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아니면은 그냥 단순 물질을 다루는 기능 쪽이거든요. 이런 쪽인데, 이 재물을 역시 좀 고급 재물로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기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근데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거든. 이 재물의 물질이 너무, 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거 별 필요 없다는 식이죠. 그죠? 예. 그렇더라도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내가 쓸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권력이나, 관운이 잘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관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내가 칼자를 쥐고 내 관을 쓰느냐, 그렇지 않고 관회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게 두 개 관건이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작용하게 되거든요. 자, 이 관건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오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춰져야 되겠고요. 또한 기운을 보낸 후원자가 모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계시죠. 그분의 한 분이라도 여러분 기인으로 잘 모시면 여러분의 운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운명이요. 그래서 신금은,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관건이 공부와 기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연애에서 학문도 같이 주어졌으니까 내공도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몸과 마음, 내공도 있으니까 용처가 잘 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구할 것이요, 관이 있으면 관을 구할 것이요, 안 그러면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그냥 첨한데, 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단순 육체를 쓰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사주는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육체 노동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쪽으로 가겠네 보니까. 예.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납니다.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내 재능, 재주를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심지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갈등, 남자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양면성을 가지면 좋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 학문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 자기 내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적절히 잘 조절하면서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남편을 잘 요리할 것 같아요. 능력도 펴면서요. 자,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적인 능력도 가지는데 뭐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하여튼 전문가로 잘 풀릴 가능성이 있네요. 연애에서 주어진 저 학문을 잘 받침이 되니까.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신금이 신축년 내년 운이 되면 어떤 상황이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요. 자, 한마디로 상상력, 공상, 망상 이쪽이 풍부해지거든요. 아이디어가 풍부해지네요. 자, 그런 쪽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을 먹고 사는 쪽, 망상을 먹고 사는 쪽, 픽션을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이 좋습니다. 허구를 먹고 사는 쪽 그쪽은 좋아요. 그쪽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은 허구를 먹고 사는 쪽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도 있고 아이디어 넷이 이런 쪽도 많이 있죠, 그죠? 가짜 뉴스를 먹고 사는 쪽도 되나? 근데 가짜 뉴스는 결국 망합니다. 자, 저러한 신금인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내년에 어떤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잡아시면 안 돼요. 저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문서는 잡으시면 안 되고, 기회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대로 믿으시고 현실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공부원도 들어오거든요. 학번, 공부원, 이런 쪽도, 어떤 인생 공부, 어떤 종교 공부. 근데 종교도 잘못하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쪽도 있네요. 좌우지가 현실적인 쪽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흑우 쪽은 관계없는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네요. 내년에 신금은. 다음으로 육신적으로 조인생이 편히 관계없고 평등 관계없고 네 형제 간에 조금 운만 좀 막혀 건강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오히려 육신 관계는 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네요. 자, 내년에 신금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도 우리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도 큰 호수나 강, 바다 같은 이런 쪽, 큰 물이죠. 대해대수 이런 식인데, 자, 이런 임수도 속은 깊고 굉장히 믿음직하죠. 자, 하지만 이 임수는 무토와 다르게 속은 자기 표현은 잘 안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속은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요. 감정이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한 저 임수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지적 호기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 분야에 많이 종사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임수가 이제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자, 91년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문이 잘 주어지네. 반듯한 공부 보는 학문. 거기다 관도, 반듯한 관. 한마디로 사람이 반듯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똑똑하고 올바르게 성장해가지고 어떤 관, 조직 이런 데서 굉장히 안정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쪽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안정된 직장. 옛날에 말하면 벼슬을 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공직계통 내지 안정된 직장형 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자, 가지고 가지 못할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저를 끝까지 가지고 가고, 안 그러면 중간에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상이 누렸던 그런 어떤 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본인 어릴 때 잠깐 누렸던 어떤 그런 관, 집안 환경일 수 있겠죠. 그죠? 안정된 환경.
저거는 가능하면 깨지 마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한 재능이나 능력 등 정보가 잘 조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관 정보니까요. 자, 이 임수도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자, 신민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해요. 그것을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와 갈등가 일어날 수 있는데, 본인 능력도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현명함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죠?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태어난 해연에서 주어진 어떤 본인이 절제하고 어떤 기본 자기 라이센스 어떤 이런 학벌 내공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좀 죽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공부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보다 어떤 학문의 어떤 질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주는 게 좋겠네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동서양의 훌륭한 책 속에 기인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을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기인으로 잘 모시면은 여러분 운명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참 업그레이드 되버리거든요. 자,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통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일꾼, 일도 잘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사업가적인 재능도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랬는데, 저기에 미토하고 연내 주어진 지금 목고하고 연결되면 좀 재물은 좀 지나치게 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약해지면서 재물을 잘못하면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재주는 내가 버리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 속패할 가능성도 있고, 이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 내가 못 지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사업을 할 때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맞추고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란 전략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의 흐름을 파악해서 성패까지 판단해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 라이센스, 자격, 내공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재물이 굉장히 고급적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후원자는 기인의 후원자, 기인은 동서양에 책 속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 여러분들의 후원자를 한 번만 모시도 여러분 운명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라이센스, 학벌, 자격, 내공이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자격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이 갖춰지죠. 그래서 내공이 갖춰지니까, 그러면 실력이 갖춰지니까 자, 연에서 주어진 저 공부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러면 연에 주어진 저 관도 내가 잘 쓰게 되는 저 관하고 잘 조화가 되면 어떤 관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네요. 예,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학부, 라이센스도 주어진 데다가 관까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저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물론 뭐 재물 쪽에 잘 쓰면 재물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체능이나 끼나 전문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수가 자 근원이 뭐 풍족하죠. 풍부하죠. 예.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태어났어요. 기초가.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튼튼한 몸과 마음에다가 연에서 주어진 저 공부, 학문은 어떤 내적인 내공까지 주어졌죠. 그죠? 자기까지 주어졌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에 주어진 저 관은 직장, 명예, 권력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쪽에 또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취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내 베이스도 근원도 튼튼한데 내가 학문까지 잘 주어졌기 때문에 뭐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은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임수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이 되면은 임수는 어떤 문서운이 들어왔네요. 예, 저 문서는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집문서면 집문서고, 땅문서면 땅문서고, 어떤 사업장의 문서는 사업장의 문서고, 문서운이 좋고, 올바른 문서죠. 또 어떤 올바른 소식, 정보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 소식, 그 정보는 그대로 믿으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시험운도 내년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와 아울러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거든요. 내년에 새로운 어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직장운도 좋고 시험운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겠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 남편운도 좋거든요. 그쪽에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네요. 이제 그 외에 주의할 사항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도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녀가 육친각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남녀 관계없이 배우자의 건강 좀 챙기셔야 돼요. 배우자의 운들은 조금씩 흐름이 막히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직장 운은 좀 막히네요.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는 조금 깝깝한 상황이 벌일 수 있는데 그냥 내년 한 해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상 임수도 내년에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는 우리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 역시 물을 물. 물 중에서도 빗물, 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마디로 생명수라 볼 수 있죠. 그죠? 자, 빗물도 생명수. 비가 오지 않으면 만사 만물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죠? 무생물도 아무 쓸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개수는 굉장히 유용하다 보십니다. 실제로 사람이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희생봉사, 남을 위해서 잘못하면은 힘들게 살 수 있다. 일이 많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일이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게 많거든요. 자, 저 개수도 기수의 특성상 지혜수고 지적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호기심도 많고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자, 저러한 개수가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91년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공부는 학부로는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고 똑똑한데 이거는 내 코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말하면 이과적인 공부도 되고 안 그러면 순수 인문학적 공부 이런 쪽의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가지고 이제 관운도 주어진데 관도 좀 세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저거를 잘 극복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개수가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약간 축복운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복도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게 피와 살이 되어서 본인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계통으로 크게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무관계통이라 약간 센 직업으로 큰 관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어떤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극복을 하면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극복이 가능합니다. 설사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안 좋더라도 얼마든지 그게 오히려 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한 어떤 정보가,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나는 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펼치면서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또 어떤 프리랜서적인 심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반기축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절제된 능력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많네요. 하지만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관계 갈등이나 이런 게 조성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이제.
약간은 프리전스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래도 공부에 잘 주어져 가지고 예, 상당히 전문직 계통으로 저 공부한 게 잘 어우러지면 전문직 계통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전문직 기술 내지 어떤 재능, 재주권 이런 쪽으로도요.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에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1년 일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희생봉사를 한다고 했죠.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정말로 일복이 많아요. 남인 좋은 일 많이 시켰어요. 절대로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봉사하지 마세요. 본인을 챙기시고 본인이 뭔가 마음을 수성하고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을 챙기셔야 되는데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공이 갖추어져야 제 일복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있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거죠. 책 속에 기인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 속에 훌륭한 기인이 많으신가 그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하면은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한마디 이 현실을 받게 되면 일도 잘하고 이런 식인데 사업까지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신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내 힘이 딸려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에 딸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속성속피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되면 재물 따라 삼천리,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름에 태어나시면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도 돈과 관련된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쪽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을 관리하는 쪽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기능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공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기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육체노동 이런 쪽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육체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 보면은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되고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내공과 관련된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공부가 연애 공부가 좋잖아요. 자, 저거 할게 공부가 잘 주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공, 전문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태어난 시에서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시면 되고 관이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추구하시면 되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나왔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일단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다. 또 그쪽 인연도 잘 나와 있다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근원이 풍부하죠. 이제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태어나요.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그거하고 어우러지가 연애 주어진 공부가 어우러져 가지고 전문 자격도 주어지고 학벌도 주어지고 내공도 주어졌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태어난 일과 월에 사용체가 잘 나오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쪽이 관이 있으면 관을 추구하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게 되고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게 나와서 그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죠? 자, 근데 사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단순 육체를 쓰는 쪽 이런 쪽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공부를 해가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안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약간 이론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사용체가 잘 없으면은 단순 이론가 이런 쪽 잘못하면 고급 백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쉽겠죠. 조금은. 자, 이상 개수에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개수가 내년 신축년 2021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 자, 내년에 개수는 어떤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남의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역발상의 아이디어, 꿈, 망상,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자, 그쪽으로 쓰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망상이나 꿈과 희망이나 어떤, 그러니까 픽션을 묻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아이디어, 이런 쪽은.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아이디어를 묻고 쓰는 쪽, 이런 쪽, 기획하는 이런 쪽은 다 좋은데,
자, 그런 쪽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쪽은 오히려 그게 돈이 돼, 요즘은 그런 쪽이 돈이 되는 쪽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쪽은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이런 쪽을 제공하는 쪽, 이런 쪽 좋은데, 현실적인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소기단 정보라든지 소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을 좀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약간은 사기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보이시피싱 이런 쪽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한 공부도 들어오는데, 이 공부도 어떤 인생 공부 이런 쪽도 들어오고, 어떤 뭐 종교 공부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가능하면은 종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안 좋아요. 사이비 쪽에 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길을 좀 막는 게 좋겠네요. 관훈 직장 내의 온도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해니까. 내년에 교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허구를 먹고 사는, 가짜를 먹고 사는 쪽은 좋은데, 그렇다고 가짜 뉴스 먹고 사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결국은 패망하거든요. 허구를 먹고 사는 쪽, 문학, 예술 이런 쪽, 아이디어 이런 쪽은 좋은데, 현실 쪽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 역시 문서는 안 돼요. 내년에 문서 절대 잡으시면 움직이면 안 되네요. 예, 문서가 잘못돼 잠기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육신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은 남녀 다 마찬가지 모친의 건강이 좀 조심스러우니까 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하여튼 큰 재물이 내년 또 잠기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뭘 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문서를 잡는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하시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모친보다 부친의 건강도, 내년에는 양 부모님의 건강이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기토니까 관계없고, 네, 그 정도, 육친관계 그 정도만 좀 조심하셔야 될 관계 없겠네요. 자, 내년에 개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신축년 1991년 신미생에 대해서 운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입니다. 적선지가의 필요 요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적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